작곡가이시자 작사가이시자 가수이시자 노래 강사이시자 또 대학 교수이시자 아이고 이 직업이 몇 잡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뜨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함께 해주실 멀리서 달려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석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요 전국 어디를 가거나 저를 뻔히 오신 분들이 아세요. 그죠? 여러분 중에서도 제가 누군지는 알고 오신 거죠? 네. 그런데 외국에 사시다가 오늘 아침 비행기로 급거 귀국하는 사람이 아닌 한은 다 알게 돼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하고 분위기가 다른 거야. 거기서는 자, 작곡가 이호섭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하고 아나운서가 이렇게 외쳐내도 불구하고 민둥민둥 오거나 말거나 하고 마지못해서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또 그 꼴을 봅니까? 그 꼴 못 보죠, 그죠? 그러면 다시 퇴장을 해, 내가. 어디야? 여기, 퇴장 이쪽이구나. 자, 다시 퇴장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이 참, 인물을 보나 뼈대를 보나 이 박수를 받고는 내가 도저히 강의를 못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함성 박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작곡가 입장! 정말 끝내줍니다. 이야, 안강 살아있네! 살아있어! 그렇습니다. 네,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쵸? 네, 우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리고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보면은 그분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줄 잡아봐도 여기 오신 분들의 지금 얼굴을 가만 보아하니 보다 저 뒤쪽에 젊은 분에 비해서 조금 그래도 좀 상하신 몇 분이 계시긴 한데 저렇게 상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동네에다가 떼놓으면은 총각인 줄 알고 달랑 얻고 간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안강 보통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자, 참 이 안강이라는 곳은 산 좋고 물 좋고 공기 좋고 사람 좋고 인심 좋고 그리고 살기 좋고 천하의 명당 자리로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고민은 전부 잘 풀어내는 곳. 이 땅에 한번 발만 디뎠다 하면은 집에 가면은 온 양쪽 다리 호주머니 속에 그리고 양말 속에 금화가 주르륵 쏟아진다는 곳. 그리고 나이 들어서 아가 안 생겨가지고 고민이다. 걱정하지 마시라. 안강 땅에 가서 한번 땅에 털퍼덕 주저앉고 집에 와도 벌써 아가 생겨 있어. 대단한 땅이야. 무슨 고민거리가 있다. 여기저기가 쑤시고 결류가 아프다. 걱정하지 마. 안강 땅에서 한번 뒹굴기만 하면은 그냥 류마티서 그다음에 무슨 좌측골 무슨 신경통이 뭐가 싹 다 없어져. 그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말 살기 좋고 그리고 천하의 명당 중에 명당인 우리 안강읍에서 저는 만났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강의를 하는 것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잠시 농사하는 일에 그나마 손을 세만 꼽아봤더니 오늘이 그래도 조금 손을 들 수 있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추석 다가오니까 정신없죠?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럴 때 일하시느라고 고생한 것들 조금씩 이제 피로도 풀고 웃어도 보고 노래도 하고 재밌는 시간을 꾸려보려고 왔습니다. 자, 저는 대중가요 작곡가로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라디오 MC를 또 KBS에서 오랫동안 하다가 뭐 이런저런 프로그램, 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매일 아침 저기 KBS 1 텔레비전의 아침마당에서 수요일 프로그램에 거기서 늘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분을 뵙고 있는데 아침마당 많이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 아침마당에서 제가 직접 선수로 출연해서 제 사연과 함께 어머니 사연과 함께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 어땠어요? 진짜? 제가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밖에 나가서 노래를 부르러 가면은 저도 불안해가지고 진짜 잘했지?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작곡가와 그리고 방송인을 겸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유난히 저는 저의 실력에 비해서 참 운이 굉장히 좋던 그런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많이 불려지는 노래로는 주현미의 마주치는 눈빛이 짠짜짠짜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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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자 풀린 김에 잠깐만 그댈 길을 다시 멈춰요. 헤이 이제는 내가 싫어 간다 아주가. 네, 그 다음에 나는 알아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사랑이 아닌 줄 알면서도 냉정하지 못한 내가 바보야. 네, 이런 노래는 조현미 씨를 통해서 발표했고요. 싫다 싫어 꿈도 사랑도 싫다 싫어 생각을 말자. 누구더라? 현철. 뭐 지금 뭐 현철이고 뭐 새철이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 노래하는데 뭐 관심이 있어가지고 내 질문에 전혀 대답도 안 해. 좋아, 잘하고 있어. 자, 그 다음에 사랑했던 그 사람을 말없이 돌려보내고. 왜요? 네,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자, 요거는 다 함께. 예, 이런 노래는 제가 서른도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술잔을 부딪히면. 자, 이 노래는 누구더라? 네, 그 다음에 춤추는 가수. 네, 이 노래는 또 누구더라? 윤희상. 그렇습니다. 안타깝게 먼저 세상을 뜨신 분입니다. 그죠? 이분이 부른 노래도 텍사스 루리루리루리. 네, 자, 텍사스 룸바까지. 네, 그리고 뭐야. 네, 자, 방실이 사랑을 고집하며. 짜잔, 친구가 울고. 네,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강진 씨를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동력바람 네, 내장사는. 네, 제가 비익조란 노래 아시죠? 네, 혼자선 날 수 없는 새 당신의 날개로 나는 새. 이 노래입니다. 그죠? 네, 이 노래와 저 뭡니까? 바람 불면 꽃바람이 산들. 네, 배아연 양이 트로신이 떴다에서 이 노래를 불러서 아주 기억을 토했던 노래입니다. 그렇죠? 김용임의 꽃바람 등 이런 노래를 또 작곡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요 믿어줄게요. 나만 사랑한다며. 짠짠짠. 딱 한 가지 약속해. 내가. 그렇죠.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네, 사랑의 요것 미로래 또 저기다. 네, 사랑의 그래 노래를 해야지. 사랑의 헤이. 자, 여기는 노래가 안 되네. 그래도 그럴 것이 이해가 간다. 이거는 지금 뭐냐면 댄스 뮤직이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안 들어본 솜씨다, 그죠? 네. 그런데 희한하게 이 노래는 이제 박남정 씨 노래로서 1990년대 말에 제가 냈던 그런 노래인데 정말 대단했었죠? 예, 그때 당시 우리 소녀 팬들이 이 박남정 씨의 음반을 안 갖고 있으면 학교를 못 갈 정도로 그럴 정도였습니다. 근데 묘한 게 20년이 지난 요즘 들어가지고 이 노래가 드라마 제목이 되어서 사랑의 불시착으로 드라마가 만들어졌죠, 그죠? 예, 그런가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만을 사랑해. 이 노래는 이혜미라는 가수가 불렀는데 넝쿨째 내게로 굴러온 당신, 넝쿨째 불러온 당신을 제가 발표를 하고 난 뒤에 1년 반 지나고 난 뒤에 KBS에서 같은 제목의 드라마가 만들어졌어요. 그런가 하면은 다함께 차차차 내고 났더니 또 KBS에서 다함께 차차차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자, 주현미의 짝사랑을 만들어 놨더니 또 짝사랑 듣고 난 뒤에 좀 있다가 KBS에서 짝사랑이라는 드라마를 또 만들었죠. 그래서 제가 만든 노래들은 희한하게 그 제목을 가지고 드라마로 만들어지거나 또 영화로 만들어지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거 역시도 저 역시 이 순전히 여러분들께서 많이 보내주신 사랑과 또 저의 천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노래방 많이 가시죠? 가가지고 여러분 중에도 제가 지금 방금 부른 노래 좋아하는 노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그 노래를 들어서 원점을 하나 불렀다, 짝사랑을 한번 쫙 불렀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 슝 이러면 이래 슝 체크다 들어옵니다. 그러니 결국은 저는 여러분들께서 저의 노래를 불러주심으로 해서 보내주시는 저작권료를 얻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고, 그러면은 그 저작권을 보내주시는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저를 먹여 살리는 저의 참다운 주인님이십니다. 그죠? 그쵸? 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시국인데 머슴이 이렇게 달리단 밥을 보내주시는 어르신들, 우리 주인님을 만나서 어찌 제가 정중하게 인사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평소 저를 맛있게 먹고 살게 해줘서 이렇게 보시다가 푸동푸동 살이 찌게 만들어주신 우리 주인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절 받으십시오. 여러분, 저한테 큰절을 받아보니 기분 어때요? 끝내주죠?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댁에 돌아가시면은 옆집에 있는 분들한테 오늘 오고 싶어도 못 온 분들이 계셔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자랑을 하십니다. 귀한 것은 여러 사람한테 나눈다, 아니면 자기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나눈다. 네, 신랑도 나눌 거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자기만 갖고 있는 법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자랑을 하는 거야. 오늘 우리 거기 가서 강의만 듣고 왔다? 절대 절 안 받았어. 이렇게 슬슬 염장을 지르는 겁니다. 오케이? 참고로 요섭이한테 술을 받으면 어떤 생활의 변화가 생기느냐, 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의 사랑을 이 몸에 받고 있다 보니까 저의 역량에는 전혀 상관없이 저도 일종의 신기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염원과 사랑과 또 많은 분들이 건강하시라는 충분히 제 몸에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늘 여러분과 함께 같은 자리에 있을 때 같이 공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아마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집에 가 있으면은 쑤시고 결리고 했던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접절려 가지고 펴지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싹 다림이 지다시 싹 다려져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오성육부에 뭐가 붙었다 말았다, 네, 그런 것들도 정말 사거나 생각 서서서서 없어집니다. 실제로 노래 부르면은요, 암도 치유를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 현대 과학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를 많이 다녀야 되느냐? 어디를 많이? 노래교실 많이 다녀야 됩니다. 오케이? 왜 노래교실 많이 다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노래를 조금 이따가 불러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와 같이 저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래를 불러주심으로 해서 사랑하는 사람이니 이왕 이렇게 만난 거, 저 히트곡 몇 곡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 같이 해주실래요? 네. 좋습니다. 자, 부탁해요. 네. 갑니다. 네. 싹. 어차피 잊어야 할 사랑이라면 돌아서서 울지 마라 눈물을 흘려라 내일은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이거는 한 푼도 거짓말을 안 보태고 전국 어디를 가도 이와 같은 우리와 같은 박수 함성과 앵콜을 불러주시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안강 말고 다른 데 계시는 분들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또 내가 이랬다고 얘기하지 마. 그래서 우리끼리야. 예, 이렇습니다. 아, 정말 많은 박수를 보내주시는 힘이 들어올랍니다. 네, 칭찬은 그래도 춤추게 만든다는데 하물며 요섭이를 춤추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칭찬이라는 것이 좋은 게 칭찬을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만은 칭찬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기분이 더 좋아진다는 게 바로 칭찬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덕목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정말 용광로처럼 이렇게 팔팔 끓는 그런 분위기로 강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포항 MBC가 자랑하는 최고의 미남 아나운서, 최고의 인기 MC 전재영 씨, 박수! 자,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워낙 잘 아시죠, 그죠? 예, 바로 이와 같이 뭐든지 요섭이가 갑작스럽게 올라와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눈만큼 뻐끔뻐끔 누구시죠? 이제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런데 미리미리 다 이렇게 자리를 깔아주시니까 그만큼 제가 뛰어 올라와서 편하게 이렇게 여러분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언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 프로그램은 우리 경주시와 그리고 또 안강읍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들의 복리 전제를 위해서 일부러 마련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는 또 항상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 포항 MBC에서 많은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전략상 기획하고 또 직접 이렇게 시행을 해왔습니다. 자, 우리 관계자 여러분, 우리 경주시와 그리고 또 안강읍 그리고 또 포항 MBC 관사 여러분들께 감사의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기 이제 온다 하니까 내가 요섭이한테 요즘은 동영상 강좌를 많이 보시죠? 제 거를, 그죠? 제 동영상 강좌를 아직 안 보고 계시는 분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괜찮아. 오빠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야. 그러구나. 내 모든 걸 용서해드릴 테니까 다 들어봐. 저거 봐, 이렇게 손을 요리해야 된다. 대부분 다 많이 보고 계시죠, 그죠? 네. 근데 처음에 보면은 참 재미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듯 말듯 이런 거 많죠? 예, 근데 그거를 자꾸 봐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옛날 말에 책을 한 권 샀어. 근데 그 책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책을 한 번 사면 몇 번 읽으라 그랬어? 10번. 어느 동네에서요? 뭐? 구강? 우강? 참, 내가 아까 얘기를 안 했구나.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앵콜을 여러분들이 목이 터져라 불렀잖아요. 처음에 내가 못 알아들었어. 두 번, 세 번 뭐라고요 하던지 아주 큰 소리를 했을 때 알아들었어요. 제가 여러분 보시다시피 밖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좀 아직도 조금 쓸만한데 밖으로만 괜찮으면 뭐래? 가는 기가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앙코를 부를 때는 정말 열이 목이 터지라고 불러줘야 내가 겨우 알아먹어요. 아셨죠? 네. 우방동네라고? 네, 산대. 네. 오케이, 이제 확실하네. 산대 동네에서는 앞으로 10번씩을 봐야만 책을 한 권 봤다고 생각하는 그런 동네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주구장창 10번 이상 보고 난 뒤에 이제 책 한 권 봤다고 하셔야 됩니다. 약속하죠? 예, 그 다음에 이쪽은 몇 번? 밤새 밤새 읽을 거라고? 그렇게 할 일이 없냐? 또 같은 동네 살아 어쩐지 상태가 다들 안 좋다지. 자, 그리고 또 거기는 몇 번이에요? 3번?
오, 어떻게 세 번을 읽기로 했습니까? 잠깐만요. 볼게요. 뭐 세 번? 세 번. 뭐 저희 왜 세 번? 아니 세 번을 읽어야 그 책 안에 들은 내용을 이해하고. 머리가 좀 나쁜 모양이지? 한 번 읽으면 됐지 뭘 두 번, 세 번 읽어요. 세 번 읽어. 맞습니다. 한 번 읽으면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이야말로 어쩐지 생김새가 사대부처럼 생겼더라고요. 일책 삼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책은 한 번 읽었을 때는 그냥 그 책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 만났구나. 두 번째 읽어보면은 이 책의 내용이 대충 이런 것을 가지고 썼구나. 그래가지고 흐름을 알게 되고, 세 번째 읽었을 때 이제 이 책이 무엇을 우리한테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참다운 의미를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책 한 권을 읽는 것도 세 번을 읽어야 비로소 참다운 의미가 느껴지고, 만약에 네 번 읽고 다섯 번 읽고 이분처럼 10번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10번 읽게 되면 있잖아요. 세 번째 읽어서 그 책을 다 내용을 파악을 해서 네 번째 그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으면은 그 저자가 그 책에서 쓰려고 했던 것인데 자기도 그날 그 전날 술 먹고 그냥 잊어버린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술 먹고 잊어버린 내용. 그 다음에 막 뭐 중요한 거 쓰려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그때 부인이 야! 이러는 바람에 한바탕 하고 나니까 이게 다 얼러가 없어져 버려서, 네, 이런 내용들을 다 알아서 다 이렇게 거기다가 스스로 푸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책에 없는 내용까지 알게 되는 것이고, 10번 정도를 하게 되면은, 읽게 되면은 이제는 통달을 하고 통달을 해서 이 책을 지은 저자가 다음에 제2편 속편을 내려고 했는데 이 저자가 속편을 낼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먼저 써버리기 때문에. 그래, 그만큼이야. 그죠? 그래서 동영상을, 제 동영상 강좌를 볼 때도 한 번 보고 집어 던지면 그거는 본 건 아닙니다. 그죠? 최소한 3번 정도를 보고, 그 다음에 좀 더 알만하면은 4번, 5번 보면 이제 그때서야 자기 노래 실력이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우리 한국 사람들 노래 너무 잘하죠? 너무 좋아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이 작은 나라에서 보세요. 세계의 음악기를 지배하는 BTS가 나오고 레드벨벳이 나오고 이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렇죠? 상상도 못하던 일이지.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DNA 속에는 그와 같이 세계적인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오히려 더 탁월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DNA들이 굉장히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너무 외침을 오랫동안 받아오다 보니까 이것들이 억압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수면 밑으로 다시 말하면 숨어 있었던 것이 지금 이제 분출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는 우선 뭐냐면은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될까?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 노래를 잘해야 된다고? 저 분명히 안 가는 사람이 아닐 거야. 자,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될까요? 노래는 소리로부터 출발하잖아. 그러면 소리가 예뻐야 된다 이겁니다. 소리가 예쁘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만났으니까 소리를 예쁘게 만드는 방법 반드시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네. 우선은 우리나라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전부 어머니들께서는 아무리 적게 나도 한 사람 정도에서 아주 많이 생산하신 분은 한 뭐 11남매 12남매 정도 일개 소대평역 정도는 아마 출산하셨을 텐데, 그죠? 다 이렇게 출산해봐서 알겠지만은 우리나라 아기들은 딱 태어나는 순간에 외국 아기들하고 제일 먼저 다른 게 있습니다. 울음소리가 달라요. 외국 아기들보다 톤이 엄청나게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톤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노래를 잘하고 발성이 잘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딱 낳자마자 최고의 높은 음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울음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어려운 난관을 뚫고 우리 어머니 배를 차고 드디어 나라는 세상에 태어났노라. 이거를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전부 노래로 표현합니다. 봐봐. 고조 상단이 있어요. 그리고 얇고 얇음이 있어. 완전 이게 노래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외국 아기들은 아기를 탁 놔놓으면은 이 음악성이 우리보다 좀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딱 맞다 하면은 예. 뭐 어쩌라고. 그래서 제 아기 지도 세상에 태어났는데 한마디를 했는데 부모조차도 물음표 해가지고 반응이 없으니까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말 좀 해보라고 이제 이러니까 안 됩니다 이제. 네 음악성으로 감사합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음악에도 자연스럽게 멜로디 위주의 노래가 있고 리듬 위주의 노래가 있고 그리고 발성 위주의 노래가 있고 그리고 감정 위주의 노래가 있고 네 가지 패턴이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My Way라는 노래 아시죠? 그죠? 얼마나 편안하고 그냥 흘러갑니까? 그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서부 개척 시대 때 유행했던 캅즈리송, 빌리빌리송도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갑니다. 등자다 등자다 등 간추리로 take me home 아비로 웨스트 버지니아 뭐 이런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르면은 소리 나서 간이 없는 것으로 해가지고 촉구 없는 노래로 취급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냐면은 똑같은 노래지만은 이 페루의 민속 음악, 페루의 민요였던 것을 그 폴모리 악단이라고 하는 유명한 팝 오케스트라가 있었죠, 그죠? 폴모리 악단이 연주를 했던 엘 콘돌 파사, 잘하고 계시네. 그 연주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트럼펫이 쫙 연주하다가 다라라라라라라라 뜬자짜 뜬자 뜬자짜 라라 뜬자짜 뜬자 라라라라라라 이거 많이 들으셨죠? 네. 여기 리듬 보세요. 라라라라라라라 뜬자짜 뜬자 뜬자짜 뜬자 뜬 이거 뭐야? 트로트 리듬이잖아요. 희한하죠? 왜 여기 왜 트로트 리듬이 왜 들어와 있을까? 트로트는 원래 우리 것이 아니고 일본 것도 아니고 바로 미국에서 1914년도부터 1921년도까지 전 미국을 대륙을 강타했던 폭스트로트라고 하는 리듬에서 연유가 된 그런 리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리듬은 동양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단지 뭐냐면은 우리 동양의 음계를 얹어가지고 그래서 우리식으로 부르고 있는 것은 트로트, 일본식으로 부르고 있는 것은 엔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다음에 이제 제가 해놓은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기로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로 가지고 노래를 이쁘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고음이 이제 안 되네. 그대 자까지는 어떻게 앞에서 올라가겠는데 다음까지 수습이 안 되는 거야. 그대 작은 가슴에 자기는 죽으라고 노래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삑사리가 나와야 듣는 사람들은 백골 잡을 때 깎아드립니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죠? 이렇게 한번 망신을 당하고 나면은 다음부터는 그대 가슴이고 나버리고 가네 이제 다시 그 노래는 이제 안 부르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노래를 안 부르기 시작하면 입이 점점점 닫히고 이러다 보면 자기의 마음속에 노래와 담을 쌓는 사폐 현상 이거는 나중에 병리학적으로 보면은 뭐냐면은
네, 사폐 증상으로 가야 됩니다. 보통 음치라고 하시는 분들이 타고날 때 음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감수성이 민감했을 때인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다닐 때 소풍을 갔다가 아니면 여행을 갔다가 자기가 평소에 노래를 잘하니까 아이 선생님이 야 누구 노래 한번 해봐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감기에 걸려가지고 삑사리 한번 났어. 그럴 때 애들이 와 웃었어. 그때 받았던 그 충격 때문에 평생을 문을 닫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 있죠? 그렇습니다. 내 친구 중에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자기 친구 중에 말을 조금 더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거 사실 우리가 흉내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말을 좀 더듬는 게 그게 재미가 있어서 그걸 자꾸 흉내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있잖아, 이런데 그런데 있잖아, 네, 이렇게 흉내를 냈어요. 한 3, 4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 집에 전화가 왔는데 그때가 뭐냐면은 전화기로 가정용 전화기로 가지고 음란 전화를 많이 하던 그게 유행을 할 때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지금도 한 30년 전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따라라랑 여보세요. 참 거기다 대놓고 욕도 못하겠고 그래서 그래 내가 끊고 말지 하고 그냥 끊었어요. 또 전화가 와서 내가 안 받으려다가 또 하니까 또 아까보다는 더 급해졌었는데 스피드가 붙었어. 내가 여보세요 이 장난 전화치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끊으려고 하는 순간 내다 내 친구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듬다가 그 흉내내다가 진짜로 이제 더듬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 그게 뭐냐면은 자기가 그런 잡혀된 그런 상태로 가버린 겁니다. 멀쩡하던 말하자면 요 성곽 밖에 있던 사람이 성곽 안에 갇혀있던 그런 자폐 증상의 사람을 흉내내다 보니까 지가 또 그 자폐 증상으로 들어가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좋은 것은 본을 받되 나쁜 것은 본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같은 노래를 배우더라도 이호섭의 동영상을 보고 배우는 것은 되되 다른 사람 거를 보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비교를 해보면서 보라요. 이거는 좀 그러네 하는 것이 눈에 보일 거라 이 말이에요. 그죠? 단 여기에 이 지방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바로 저와 같이 음악을 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가창학회 소속의 김유추 선생님이 강의하는 것은 열심히 들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르쳐 놨기 때문에 이분을. 자, 김유추 선생님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실까요? 김유추 선생님. 김유자 참. 김유추가 아니라 김유자. 자, 김유자 선생님. 자, 박수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 이쁘게 생겼죠? 앞으로 네 김유자 노래교실에 많이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말기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대 자 할 때 이제 목에 힘을 줘야 안 돼. 힘을 줘야 돼요, 안 돼요? 벌써부터 또 이제 이렇게 슬슬 눈치를 본다. 네, 우리 어머니, 우리 어머니는 배에 힘을 줘야 될까요, 안 될까요? 배에 힘을 줘야. 그래. 그러면은 배도 위가 있고 배꼽이 있고 또 약간 하복부가 있는데 어디를 줄까요? 배꼽? 그래, 배꼽 좋다. 배꼽에 힘을 이제 수한답니다. 그대 작은 할 때 작은 가 여기가 소리가 탁 떼어놓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박수 주세요. 시작. 괜찮아, 괜찮아. 내가 같이 해줄게. 아니 제가 같이 해준다니까. 지금 내가 같이 한다니까. 자, 오빠가 같이 한대잖아. 자, 아니 그리고 오빠가 같이 해주는 사람이 전국에서 손꼽아가지고 몇 명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그래 못하니까 내가 하자는 거야. 내가 이제 잘하는 사람이 내가 못하도록. 자, 그대 자 여기다 배를 주는 거야. 시작. 그대 자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자, 한 번 더.
본인이 생각할 때 어때? 예뻤어요? 안 예뻤어요? 모르겠어요. 뭐 지정신이 아니지. 부터 시작. 그대. 이건 또 계약이라고 또 그대까지 계약에 또 보호합니다. 작은 가슴에 보너스라는 게 있지. 작은 가슴에 까지 쭉 나옵니다. 시작. 그대 작은 가슴에 잘했어. 지금 이 어머니께서는 정말 다시 한번 이제 봐라. 이제 인물이 먼저 입이 이제 풀렸잖아. 이제 안 시켜도 막 하잖아. 됐어. 잘하고 있어. 한 번 더 해볼까? 아니 이제 한 번 더 해봐. 아니 지금 뭐냐면은 입을 안 열려고 이제 저절로 입을 열리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시끄러지 뭐 아빠가 할 때야. 지금 조상님이 와 계셔서 그런 거다. 조상님이 돌보실 때 빨리 해야 돼. 그대 작은 울면서 시작. 그대 작은 가슴에 심어준 사랑이여. 언니 한 거 맞지?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알았어. 이제 떴어. 이러니까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그치? 나도 할 수 있네 이거지. 예. 봤지? 여기 계신 분이 참 아주 사태도 곱게 우리가 참 너무 미안한데 이 여성들은 원래 몸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되는데 이게 차가운 이 자리에다가 이게 무슨 석고되지 않은 것도 아니고 뭔 사무실만 길래 세상에 이렇게 자기 앉아서 이렇게 이 모양인지 아무튼 죄송합니다. 네, 그런데 거기 앉아 있으니까 느낌은 어떠세요? 제가 서서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서서 있으니까 힘들어서 이렇게 앉아 보니까 어때? 싸만해.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앉아봐도 앉아 살만합니다. 뭐 삶에 대한 거의 삶에 대한 의욕이 하나도 없어 지금. 그치? 근데 여기는 왜 왔어? 이어서 선생님 만나려고요. 또 그 사이에 큰 마당에 또 남자는 볼 줄 아네. 근데 이게 내가 참 걱정인데 이렇게 지금 몸은 다 지쳐가지고 땅바닥에 철떡 주저앉을 정도로 이런데 호수비 보러 왔다면 이 바깥으로니 가만히 계실까? 같이 왔는데요. 같이 왔다고? 뭐야? 바깥으로 어디 계세요? 이리 좀 와보세요.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아니 어쩌라고 지금 부인을 업고 지금 다녀야 될 마당에 이렇게 다 지치기만 들어놓고 그냥 지금 팔꿈치로 만들어놨어요. 나는 안 오락했는데 자꾸 하자 했 그러니까 본인은 안 올라켰다 이거네. 네? 어제부터 한번 계획 잡아놨거든요. 나는 지금 파크골프 치러 왔는데 저 나와가 하자고 날씨 그래. 골프장문을 가라고? 골프장문을 문 닫은 거 몰라? 골프장문을 문 닫아 놨겠어 내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여기 오자고 그냥 집으로 모시고 왔다. 이거 그래도 이게 어디입니까 그죠? 아니 골프 예정이 있는데 골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서 중요한 손님들하고 약속이 있을 텐데 이 정신도 정말 대단했어. 네? 파크 골프야. 파크 골프야. 파크 골프장이라고 또 요 순간에 또 자기 신랑이 좋은 데 다닌다고 또 자랑한대. 이름이 부참 웃으지. 가만 있어봐. 이 선생님 노래를 좀 할 듯해요. 자 노래 한번 해봅시다. 그대 작은 가슴에 그대 작은 가슴에 노래 잘하는데? 네. 근데 너무 가슴에 이거 짜증을 빼지 말고 이거 이제 부인한테 할 거는 네, 집에 가서 해도 되니까 네. 여기는 곱게 그대 작은 가 이렇게 곱게 그대 작은 가
사람처럼 귀가 어지간히나 어두운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이쁘죠? 예. 예, 감사합니다. 저 우리 부인께서 노래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이건 이제 안 시켜 또 시켜보래 또. 이 자리가 여러분 각자 앉아 계시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이 자리가 옛날에 그 고려를 창건할 당시에 고려 알죠? 고려하면 누가 생각나나? 왕건 임금이 이제 생각나죠, 그죠? 그 전에 그 왜 이 애꾸눈이었던 태봉의 흥례가 하도 학정을 저질러 가지고 그래서 저 오빠 지금 얘기할 차례라. 지금 잠깐만. 지금 오빠가 얘기할 차례인데 자꾸 자기들이 얘기하고 있어 지금. 참고로 제가 얘기할 때 타이밍인데 자기들이 얘기하다가 경찰에 고발된 사람들이 한 두세 사람이 따라가고 계십니다. 아무튼 그때 도읍지를 옮기려고 그래서 도선대사님을 전국으로 이렇게 다 길지를 찾으러 다녔는데 여기 이 자리 안강읍에 딱 도착을 하고 난 뒤에 사방팔방에서 지기와 천기와 그 다음에 저 아래 한 300m 이하에 되는 그런 10년에서 엄청난 기력이 쫙쫙쫙 모여들고 있는 것을 느꼈대요. 그래서 그 주는지가 어딜까? 긋고 딱 오다 보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이 자리입니다. 안 믿어? 바로 이 자리인데 그 중에서도 저 여인이 앉아 계시는 저 자리가 천하의 길지 중에 길지다. 선생님 평소에 집에도 저런 자세로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집에서는 왈가닥으로 하고 싶은 대로 들은 눕든지 말든지 막 그렇게 합니다. 집에서는 지금 안 한대잖아. 여기 오니까 벌써 쫙 이렇게 우아한 한 마리 학처럼 앉아 계시거든. 저 자리가 뭐냐 하면은 풍수학적으로 볼 때 망월비학형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마 풍수하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그죠? 풍수에 능하시는 분들 아시죠? 망월비학형은 뭐냐? 달을 망월 바라보면서 학이 날아서 오르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저기는 신분 상승이 따르는 것이고 명예가 따르는 것이고 재물이 따르는 것이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는 조직이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저 자리에서 한번 낙심하면은 알을 쌍둥이로 낳는다는 그런 우선 축하부터 드리겠습니다. 머리를 잘해야 돼. 이제 이 쌍둥이를 잘하면은 노래를 이제 해야 돼. 자, 그대자 오! 근가슴에 오! 아유 우리 이 선생님은 복부힘을 굉장히 사용을 잘하시고 적정하게 사용하고 계세요. 저 아까 서방님은 복부힘을 강하긴 한데 강한 것을 다 드러냈거든. 근데 우리 사모님은 뭐냐면은 복부힘이 강한데도 다 드러내지 않고 80%만 사용한다는 장점. 노래 잘한다는 얘기 많이 듣죠? 예, 그렇죠. 저 집안은 조금 더 겸손한 게 없습니다. 하긴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다 자기 자랑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해볼게. 자, 그대 작은 하는데 뭐에다가 배힘을 준다면 여기 명치. 자, 명치 손대 봅니다. 어머니 명치. 어머니 명치. 어머니 왜 태국에 명치가 왜 거기 달렸어? 그 위에잖아 위. 얼씨구 배꼽을 잡고 싶은 거 있나? 참. 어머니 잠깐만 이렇게 손 줘봐. 예, 명치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잖아 여기. 그죠? 거기 했다고? 이 와중에 또 무슨 뭐 악성이야? 잠깐만 다양합니다 다양해. 자 여기를 어떻게 하느냐면 볼링 하는 거 알지? 볼링 하면서 여기를 주르륵 밉니다. 슝 릴리즈 간다 공이 굴러간다 뭐 하러 갈까 공이 뭐 하러 가?
핀을 빵 때려서 넘어뜨리려고 뿅 가는데 우리는 기분이 뭐냐 하면은 옛날 학교 다닐 때 큰 공을 배로 밀어서 그 결선 지점에 데려다 준 적 있지, 그지? 그거 기념으로 그거 기억으로 요 배를 가지고 밉니다. 탁 쓰러질 때까지. 자, 요거 연습 한번 할게요. 시작. 요까지가 한음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음절. 한음절. 따라 안 하실래요? 한음절. 그래서 노래는 뭐냐면은 한음절 단위로 노래를 하라. 한음절 단위로 하면 볼링을 하라. 또 숨쉬고 또 한음절 단위로 볼링해라. 또 숨쉬고 한음절 단위로 볼링해라. 모든 노래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대 작은 가슴에까지가 한음절이지. 여기까지가 볼링이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숨을 쉬고 심어준 사랑이여까지가 한음절. 또 볼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숨쉬고 상처를 주지 마오 영원히 까지를 또 밀어주고 한음절. 오케이? 자, 그럼 배를 미는 형식이 이래. 그대 이렇게 배를 밀어주는 거야. 이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 더. 뭘 하느냐? 노래를 할 때는 쓰기 글자가 아니라 읽기 글자로 해야 된다. 무슨 뜻이냐? 그대 작은이라고 써놔놨어. 글자를 보면 작은. 그런데 우리 한글은 뭐냐면 자음 변형 법칙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작자로 써놨지만 그 뒤에 오는 은이라고 하는 초성 글자가 모음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작자가 기억이 바로 그 뒤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것을 연음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죠? 연음 법칙. 그러면서 앞에는 뭐냐면 자밖에 없고 뒤에는 근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가, 성애로 적지만은 실제로 발음은 미음은 그 다음으로 또 애로 넘어가죠. 스매. 이만큼 설명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가 부르는 노래 밑에다가 소리내기 글자로 딱 만든 후에 그 다음에 그 노래의 모음을 여기다가 배 힘에 가동을 시켜라. 그러면 그래 자는 뭐냐면 지어 더하기 아로 돼 있지. 아, 이게 모음입니다. 아를 밀어줍니다. 자가 아닙니다. 그대 자를 밀어주면 뒤집어져요. 그런데 자는 발음만 하고 아를 밀어주라. 이제 지금은 내가 시범을 보일 것이니까 따라하지 마시고 꼭 들어주십시오. 따라 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대 줘봐 하지 말라면 굳이 저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이러니 내가 불안해서 노래를 못 부르는 거야. 이번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 작은 가슴에 이 뒤집어지겠습니까? 모음에다가 이 명치를 밀어주니까 절대로 뒤집어질 수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진짜 바람이는 자라든지 그라든지 이런 것들은 발음만 해주고 힘을 주지 말고 문자도 모음에다가 힘을 들어. 그대 자는 발음만 해라. 그 다음에 아를 밀어라. 그대 자 시작. 그대 자 밀어 오케이. 자, 근자 합니다. 그가 아니라 어디다가 간 시작. 더 밀어야 돼. 좋아. 가가 아니라 이제 아직 그지? 가 시작. 거기입니다. 더 밀어. 여러분이 100% 갈 때는 200을 밀어야 돼. 200. 그 다음에 선은 잘하고 있어. 우리 어머니 완전히 인류 가수 지금 다 됐어요. 이제는. 오, 잘하고 있어. 네. 서 시작. 더 밀어. 더 크게. 이제 매도 매가 아니라 애. 매. 자, 시작. 좋았어. 지금은 이제 하는데
이걸 연결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연결을 해서 그대 작은 가슴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인류가수가 다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시작. 그대 작은 너무 잘했어. 내가 지금 막 너무 여러분 잘하시니 좋았어. 자, 심어준 사랑이여를 끝까지 시작. 심어준 사랑이여. 어땠어? 뭔가 하는 느낌이 들죠? 마지막에 이제 한번 할게.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의 미로요. 시작. 끝도 시작도 없이 아득한 사랑 미로. 어때? 완전 달라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위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도, 그 다음에 댄스 뮤직도, 그 다음에 감정 뮤직들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지구는 역시 도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가 노래를 하고도 방금 내가 노래를 그렇게 실었는데도 목소리가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 8시간이고 10시간이고 계속 노래를 불러도 상하지를 않는 거. 이거는 무슨 비법일까? 첫 번째, 바로 방금 했던 내성 모음에다가 복부에 힘을 줬기 때문에 성대를 괴롭히지 않고 내성 모음 알배기 소리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그 다음에 그 외에 또 하나 기법이 있습니다. 그 기법을 지금 바로 가르쳐 드렸으면 좋겠는데, 요 기법만 날람 뽑아먹고 바쁜 일로 집으로 갈 사람들이 제일 많이기 때문에 나도 장사인데 그렇게 보내겠어요? 끝까지 여러분들 여기다 붙들어 놓을 겁니다. 아셨죠? 네. 마지막에는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한판 디스코 들고 가야 합니다. 알았죠?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이제 장르의 노래를 하나 해보겠는데, 오면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저번 주죠,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서 저희 어머니의 사연을 내보냈습니다. 보실 분 많죠? 네. 어머니께서는 아시다시피 저를 판사를 시키고 싶어 하셨는데,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는 사실은 친어머니가 아니라 큰어머니셨어요. 22살의 6.25 전쟁 때 남편이 사살을 당했습니다. 뭐냐면은 공산주의자로 물려가지고. 22살에 청산이 되신 어머니께서는 저희 집안 어른들이 너 너무 젊어서 혼자서는 못 사니 다른 좋은 인연을 만나서 개가를 하여라. 어머니가 펑펑 울면서 제가 박복해서 남편 하나도 간수도 못하는 이 못난 여자가 밖에 나가서 누구를 내가 섬기고 살겠냐고. 도련님이 장가갈 나이 됐으니 애 하나만 보내주면 걔를 남편 겸 아들 겸 해서 의지하고 살겠다고 해서 제가 작은 집에서 큰 아들로 태어나서 이제 여기 왔습니다. 근데 저희 집안이 대체로 단명해요. 특히 아들들이 얼마나 단명을 하냐면은 우리 집안에서는 3대 독자는 독자도 쳐주지도 않습니다.
보통 5대, 7대, 9대 이렇게 독자를 하다가 중간에 또 손이 끊어져 버리고 나면은 저처럼 작은 집에서 또 큰 집으로 양자를 가서 겨우겨우 이렇게 이제 집을 복원하고 이랬는데 하도 이렇게 남자가 부실하고 또 단명하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걱정을 하고 그렇게 하셨으면은 아마 어린 시절부터 결심을 했다 그래요. 내가 장가 가서 아들들을 놓으면은 아무도 우리 아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이름을 지어버릴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딱 쳐다들라고 보니까 나야. 그래 옳다구나. 이놈을 아주 무시무시한 놈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 이름 이호섭에다가 호자로 호랑이 호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호자가 범호자예요. 백수의 제왕인 범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원래 이제 사람 이름에는 용자를 제외하고는 동물 이름을 넣는 게 아닙니다. 참고로 성명학에서는 동물 이름 넣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애를 낳는데 또 둘째 아들이 났어. 내 남동생이 옳다구나. 또 아버지 기뻐해가지고 그래 호랭이나 한 마리 우리 애들 넣어놨으니 이제 용을 한 마리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창룡이를 만들었어요. 내 동생 이름이 창룡입니다. 또 셋째가 또 났어. 아들이. 우리 아버지 너무 기뻐가지고 그렇지. 이제는 지상의 왕이라고 하는 호랭이도 있겠다. 창공의 전설의 왕이라고 하는 용도 있겠다. 이제는 실질적으로 하늘을 제압하는 창공의 영웅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창공의 영웅 누구야? 독수리잖아요. 독수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자로 홀로 독서에다가 풀술절 해서 독술, 이 독술 해가지고 호주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부를 때 야 독수라 이러니까 독수리가 됩니다. 우리 집안이 보통 이 정도입니다. 어찌됐거나 우리 아버지 참 되게 기발하고 코미디죠, 그죠? 네. 근데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 덕분인지 단명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잘 살아오고 있습니다. 참 그런 것도 보면은 어르신이 얼마나 이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지 그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니가 그 50년 만에 그 아버지의 원혼을 아버지가 저를 왜 판사를 시키려고 했냐 하면은 아버지가 공산주의자라는 누명을 쓰고 사살을 당했기 때문에 저희 집은 연좌제에 걸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더러 판사를 시키면은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이제 회원을 시킬 수 있다 해서 그래서 판사를 시키려고 했던 것인데 저는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전답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공부하느라고 마산으로 왔는데 처음에는 공부 잘하는 것을 보이더니 도시로 오니까 그때는 연탄을 떼더란 말이야. 그래 이사한 지 3개월도 안 돼가지고 연탄깨를 한 3번 마시고 났더니 애가 상태가 안 좋아져 그랬어요. 그거 독했어요 정말. 그죠? 그리고 그 뒤부터는 하루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엄마가 니는 지금 뭐 판사 해야 되는데 이놈의 소나 그냥 뭐 공부도 안 하고 뭐 언제 니 판사 끼고 이러면 엄마 걱정 나 판사 와. 용돈만 생기면 동네 레코드사 가서 판사 오는 거예요. 이렇게 속을 새겼습니다 제가. 참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음악계로 와서 참 천신만고 끝에 이제 작가로 이름이 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KBS 2라디오에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공영방송 MC를 해서 참 인기 많았죠. 이호섭 입수민의 희망가 여러분 많이 들었었죠? 예. 라디오에서 MBC를 능가하는 인기를 능가하는 유일한 KBS 방송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다가 우리 어머니께서 이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아이고 미량떼기 오늘도 아들내미 TV 넣어가지고 뭐 하더라 그러면은 못마땅하셔가지고 미치던 무슨 맨 이렇게 고향 가자 그래도 안 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2019년도에 제가 우리 가요도 좀 더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가르칠 필요가 있고 이것을 가지고 세계화 시켜야 되겠다 하는 앞으로 이제 미래 세대에 대한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신학문을 만들려고 그러다 보면은 나는 음악을 하고 있었으니 부족한 노랫말 분석을 좀 학술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서강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로 제가 진학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고전시가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문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됐죠. 네. 제가 그때 어머니 연세가 벌써 90을 넘고 있어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생각이고 고향 방문을 빨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 이제 제가 박사도 되고 했으니 고향 꼭 한번 갑시다 이랬더니 또 화를 내시면서 야 이러면서 이거 뭐 잘한 게 뭐 있다고 이러면서 내 고향 내가 생패셔고 더러워서 내가 지금 고향도 못 간다 내 친구들한테 가서 내가 네 판사도 못 시켰는데 뭐라고 얘기하는데 이래. 엄마 박사 됐다 그러면 야 이놈의 소리 박사지 그래 박사가 먹고 그게 또 혼만 나고 난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근데 참 이상한 변화가 있어요. 그날 저녁에 내가 저녁에 올라와 있는데 그 우리 이웃집에 누나가 계시는데 누나가 전화가 왔어. 야야 네 가고 난 뒤에 엄마가 나한테 와가지고 야 저 판사가 높나 박사가 높나 이러시더라는 거예요. 그 우리 엄마가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은 세상에 그렇게 했겠어요, 그죠? 그런데 누나가 아주 현명한 답을 해놨습니다. 엄마, 박사 중에는 판사 중에는 박사가 많이 없지만은 박사 중에는 아무나 판사이라도 된다 한다. 거짓말을 그렇게 한 거야. 물론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박사가 그냥 좀 남기네. 이래가지고 고향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이제 방송 나갈 때 제가 고향에 단시 그리면서 어머니 이제 친구들이 다 돌아가셔버리고 3분 남았어요. 그래서 서로 얼싸안고 울고 반가워가지고 하던 그 모습을 이제 제가 큰절 드리면서 사진이 이제 나갔죠, 그죠? 그래가지고 갔다 오시더니 생전 옷을 사달라는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며느리한테 야야 나 그 옷 한 벌 또 예쁘게 좀 사주라. 그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 이러니까 아이고 고향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네. 이번에 한 2달 있다가 고향 또 한 번 가려고 집사람이 얼른 그냥 또 옷을 사다 드렸어. 그래 그걸 막 입고 좋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놓고 했는데 돌아가셔버렸어요. 그게 이제 생각해보니까 어머니는 그동안 얼마나 고향 가고 싶었고 친구들을 또 얼마나 만나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자식이 못 나가지고 판사를 못 시키니 고향을 갈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왜 갔을까 가만 생각하니까 어머니 생각에 내가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훌쩍 떠나게 되면은 내 저 새끼 가슴에 평생 하늘 남기겠다는 생각이 아마 드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가볼까 하고 이렇게 가셨던 것인데 그날 정말 기분 좋게 노래도 부르시고 춤도 추시고 그렇게 하셔서 2달 후에 또 가자고 해놓고 그렇게 저를 안심을 시켜놓고 훌쩍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별거 없죠, 그죠? 떠나고 나면은 다 후회스럽고 잘못해드린 게 아쉽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잘하자 하는 그런 이유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두곡리 773번지 완전히 촌놈인데 겨울 되면은 우리 다 그냥 몸을 씻을 수가 없어가지고 몸에는 그때 때가 많다 보니까 이는 또 얼마나 그렇게 버글버글 많았었어요. 여자들은 또 찬빗을 가지고 쫙 머리빗을 내미면 밑에서 지나긴 겨울밤이 되면은 석유 등잔빌 밑에 우통을 전부 훌쩍훌쩍 벗어 던지고 뭐 엄마 아버지 뭐 오빠 할 것 없이 전부 이 잡느라고 툭탁 밤새 잡아도 이놈은 얼마나 어디서 나오는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면 또 여기는 뭐라 그래? 이거 석회를 뭐라 그래? 알간한 거를 쇠가리라 그래? 쇠가리야? 그래 여기는 쇠가리구나. 그러면 쇠가리는 또 무슨
기가 막히게 오라고 침 밑에 그게 기어 들어가가지고 거기다가 무더기 그걸 까나요. 이놈은 또 손톱을 못 잡아. 에라 모르겠다 그냥 옷을 캐먹든지 말든지 하고 서구 등잔뼈에다 그걸 갖다 대놔놓으면 완전 알캄포 터지는 소리가 납니다. 예. 1년 내내 가도 고깃국 한 번 먹어볼 수 없는 그런 내에도 이 타는 냄새는 왜 이렇게 고소?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다음날 되면은 전부 순이고 철이고 학교를 가는데 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남학생들은 전부 다 머리를 기를 수 없어서 빡빡머리를 다 합니다. 왜? 머리가 길면 이가 많으니까 빡빡머리를 다 해놓고 여성들은 우리 여학생들은 그래도 명색이 타고난 바가 여성인데 예? 빡빡을 밀 수가 없으니까 짧은 단발을 다 합니다. 그래도 이는 막 하여튼 20대는 다 기어다니니까 하다 안 돼가지고 배추다 그 다음에 또 무다 거기에 예? 이런 벌레들 잡아라고 정부에서 배급해준 허연 DDT 가루를 머리에다가 뒤집어 쓰고 그리고 학교로 갑니다. 그러면은 수리도 철이도 뒤에서 보면 어느 놈이들은 몰라. 다 DDT 가루를 뒤집어 쓰고 있으니 얻어먹은 것도 없는 그 순간에 전부 조금이라도 참 기껏 먹어나가는 그런 뭐 이한테 다 빨려버리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군대도 조금 지키기만 하면은 부스럼이 나가도 그때는 또 부스럼이는 또 왜 그렇게 많아가지고 여기 뭐 무릎 같은 데 깨져가지고 부스럼 나면 괜찮지만 왜 여기 머리에 빵꾸가 나냐고 여러분 중에도 빵꾸 난 데 많지? 참 우리 그런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1970년대에 우리 코올리기 시절에 우리는 언제 다 커서 앞으로 무엇을 해먹고 살아야 될까? 앞날이 정말 항상 컴컴한 그 어둠의 터널을 우리는 살아왔는데 어느샌가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을 오늘 경제 10대 대국으로 우리가 키워 올려놨습니다. 박수. 우리가 아니었던들 오늘날 대한민국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해외에서까지 모든 피와 땀과 눈물을 홀로 삼키면서 열심히 앞으로만 달려왔습니다. 서독에서, 월남에서, 그리고 중동에서,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우리가 극지에 가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한국인이 가면은 안 되는 것도 전부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 달에 문화일보에 게재될 예정으로 있는 저의 칼럼이 있습니다. 그 칼럼에 제가 썼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가면은 두바이라는 도시에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156층인가 7층인가 됩니다. 부르즈 할리프입니다. 그죠? 부르즈 할리프. 그 건물 누가 만들었나요? 우리나라 삼성건설, 삼성물산이 만들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예. 물론 외국 회사들도 다 합작을 해서 만든 것이 삼성만 다 만든 것은 아니지만은 주도적으로 했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바로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영화, 톰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를 찍기도 했습니다. 그쵸? 이런 신화를 만든 것이 바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입니다. 앞날이 구말리 같은 바로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이만큼 만들고 또 지금쯤 돌아보십시오. 어느새 나는 결혼을 해서 그리고 내 생명보다도 목숨보다도 귀한 자녀들을 놓고 거기다가 더 이쁜 소녀들까지 지금 얻어서 일가를 집안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 죽으라도 내 끝까지 철 안 될 것 같은 남편까지 키워놓고 이제 자기만의 시간이 좀 남으니까 오늘 이호섭이가 참 여기 온다는데 내가 다른 거는 열리를 젖혀놓고 이호섭이 가는 내가 한번 만나고 와야겠다고 해서 뛰어온 거 아닙니까?
아홉 비를 살아오면서 눈물도 혼자 삼키고 때로는 후회가 막심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차라리 약 먹고 그냥 죽어버릴까, 이런 순간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이제 여기 와서 저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다 보니까, 그렇지, 내가 집까지도 다 세워놓고 새끼까지도 다 키워놓고 그 다음에 손주까지도 얻어놓고 그 다음에 말 안 듣던 남편까지도 또 사람 만들어놓고, 아 오늘 또 요소이를 또 내 만나러 또 오네 그래. 내가 언제 이렇게 지금 시간이 있었대? 이만하면은 출세한 거 아닙니까? 출세했죠? 그동안 여러분 이만큼 살아오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자, 자기를 위해서 욕받다 수고했다 한번 살아보십시오.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계시는 정말 영웅 중에 영웅이십니다. 그래요. 집 이렇게 세워놔라고 수고했다 또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자, 그리고 자녀들 키우느라고 정말 욕받다니 참 또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누구를 키웠느냐? 바로 조국 대한민국을 키우셨습니다. 우리 조국을 키우느라고 고생하신 여러분 또 박수 한번. 그 시절에서도 같이 살아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사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없었던 건물이 눈앞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없었던 길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그렇죠? 신화였어, 신화. 안 그렇습니까? 그 신화를 누가 다 만들었나요? 바로 여러분들이 만드신 겁니다. 예, 새마을운동과 그리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아무튼 9시 뉴스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최고의 영웅은 바로 9시 뉴스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저마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서야 할 자리,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의 의무를 다해왔던 여기 계시는 바로 우리 선생님들이야말로 9시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보다 더한 대한민국의 영웅 중에 영웅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맞습니까? 9시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제발 우리 안강읍에 와 계셔 안강읍민 여러분의 정신을 좀 배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철이 없어도 너무 철이 없습니다. 그죠? 네, 그래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배울 거는 배워야 합니다. 그렇죠? 시간을 거슬려서 여러분들께서 최고의 청춘기이면서도 앞날에 대해서 불안했던 그 청춘기로 타임머신을 돌립니다. 여러분 같이 해주십시오. 슝!
이 복부로 밀더니 이제 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까보다 거의 성량이 한 3배나 커져서 이제 확실히 알아들었어요. 그죠? 제가 밖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어디가 안 좋다고? 가는 기가 먹어서 네 크게 앵콜을 안 불러주면 제가 못 알아들어요. 알았지? 자, 우리 처녀 성각 시절 때 정말 많이 불렀던 노래 같이 불러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노래라는 것이 이래서 더 좋은 거랍니다. 자, 노래를 많이 이제 앞으로 여러분께서 불러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서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을 제가 오늘 체크를 해봤더니 34살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조금 약간 차게 먹었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신체에 대한 밸런스가 똑같은 건 아니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35세까지는 상승 곡선을 그리다가 이제 36세부터는 서서히 이제 노화가 진행되는 그런 나이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몸속에서 많은 것이 빠져나가요. 예를 들어서 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뼈가 부실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좋은 그런 어떤 물질들, 중화 물질들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거기에 동맥경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혈행 장애를 일으키는 병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 혈관도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몸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근육이 관련되지 않은 곳이 한 군도 없어요. 그죠? 저 한번 보세요. 내 코 한번 보세요. 좋은 소리를 내려 그러면 있잖아요. 이 코를 콧방울을 잘 내야 됩니다. 볼게요. 예쁜 노래를 이제 부른다 그러면은 내 인생 고달프다 울어본다고 누가 내 맘 알리요 이렇게 부르는 거고, 내 인생 고달프다 울어본다고 누가 내 맘 알리요. 자, 1번, 2번 중에서 어느 게 더 좋아? 1번이 다 좋지. 자, 1번 하고 또 이렇게 1번이 이렇게 했단 말이야. 내 인생 했으니까 여기다가 내에다가 콧망울을 넓힙니다. 그리고 입천장을 열어. 어딜 연다고? 입천장 열고 콧망울을 넓힌다는 것은 콧망울도 비강도 연다는 뜻입니다. 위로 연다는 거야. 자, 열렸어.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네 했던 것이 열렸어. 자, 그러면 아까는 뭐냐면은 내 인생 고달프다 울어 이렇게 했던 것이 지금은 열어놓으니까 내 인생 고달프다 울어본다고 누가 내 맘 알리요. 어느 걸로 할래? 이 물어볼 필요 없지. 노래는 뭐냐면 노래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예쁜 소리를 낼 줄 아느냐, 그게 승부처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 많아요. 오케이? 발성이 이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타고날기를 왜 저거 있지? 불가에서 이제 쓰는 그런 화청 중에 불가음악입니다. 그죠? 김용임 선생이 제일 즐겨 부르는 게 뭐야? 회덮밥. 김용임 선생님이 김용임 선생님이 회덮밥을 좋아하셔? 내가 회 그랬더니 회덮밥. 회심곡 마음을 돌리는 그런 것이라. 거기 보면은 그런 게 나와 있어. 제일에서 가열의 공덕으로 아버님 전뼈를 빌고 어머님 전사를 빌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죠?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에게 태어난 사람들이 저마다 지맘대로 태어난 게 아니고 뒤에서 좀 후원을 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후원은 누구냐면 부처님이 제1의 석가열애께서 부처님이 후원을 해줬다는 뜻입니다. 니네는 그래 잘한다 아베라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 겁니다. 왜냐면 젊은 사람들 자꾸 배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더더구나 이제 우리나라 지금 안 하는 마당에 그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쓰냐면은 악이 하나가 생산 제작되는데 어떤 것이 들어가냐 하면은 아버지의 뼈를 빌려왔다. 이 골격은 전부 털을 아버지로부터 빌려왔고 그 다음에 섬세한 부분들 내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살이라든지 얼굴에 이런 피부라든지 섬세한 부분들은 전부 엄마의 것을 또 다 빌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몸뚱아리는 전부 아버지와 엄마로부터 빌려서 쓰는 것이지 내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이런 것을 딱 들으면서 옳다구나 그렇구나 하고 마산에 계시는 저희 어머니한테 그동안은 생활비라는 명분으로 해가지고 매달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이 회신곡을 내가 딱 의미를 알고 난 순간부터 전화를 해서 엄마 임대료 보냈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임대료 뭐 임대료 옛날에 월부가 유행해서 그지? 니 뭐 월부 주고 뭐 샀나? 그래서 설명을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 내 몸 전체가 엄마 아버지한테 내가 빌려서 쓰는 것인데 거기다가 내 노래 잘하는 거 작곡하는 내 모든 재주가 전부 엄마 아버지 것인데 내가 잠깐 내가 임대해서 쓰는 것이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엄마 참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부터는 임대료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뭐가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생활비를 드린다 생각하니까 효도 자금이 생각돼가지고 어떤 때는 작곡가인 나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돈이 그럴 때는 조금 줄일까 이렇게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임대료를 드린다 생각하면은 무슨 소리야? 당연히 임대료는 그냥 매달 그 정도로 드려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아무런 망설임이 없어지게 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같은 말. 똑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아깝기도 하고 안 아깝기도 한다는 뜻이고 결국 이것은 뭐냐면은 원효대사께서 중국에 공부를 하러 가다가 해골 바가지의 물을 밤에 먹고 난 뒤에 너무 맛있게 잘 먹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어제 참 그 물 먹고 싶다 해서 보니까 해골 바가지야. 그래서 들어봐도 왜 하다가 깨달았어. 그 물은 해골 바가지에 담겨 있었던 물 어제 그 밤의 물도 똑같고 오늘 아침에도 똑같은데 내가 단지 변한 거구나. 뭐냐? 내가 해골 바가지라는 것을 생각을 그때는 못하고 먹었고 지금은 알고서 먹으니까 더러워지는 거구나. 결국은 세상이 맑다 안 맑다 그 다음에 맛있다 그 다음에 더럽다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의 판단이지 세상이 변한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 대사께서는 이 화엄종을 이렇게 창단하십니다. 그죠? 네, 그런 거 똑같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격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35살을 이제 넘었기 때문에 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어려워집니다. 대신에 이렇게 맨손 체조 같은 걸 가지고 근력을 붙여주는 것. 모든 우리 몸은 이게 근육이 살아있어야 나중에 튼튼해지고 특히 90살을 이제 전후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든 이를 악물고 걸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시는지 알죠? 내가 세 어른을 모셔봤는데 마지막에 다 걸음을 못 걸으셔가지고 당신도 힘들고 우리 가족들도 힘들고 다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수를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힘으로 어떻게든 걸어다녀야 합니다. 그러려면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벼운 것이라도 이와 같이 다리를 들어 올리는 훈련 이렇게 근육 운동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 근육 운동 한다고 또 누구처럼 또 역기를 들고 들었다 놨다 내가 아는 사람은 말이죠 생전 또 운동 안 하다가 뭐 TV에 보니까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그걸 보고 옳다구나 싶어가지고 동네에 그 헬스장에 가지고 또 6개월짜리 그걸 표를 끊어가지고 와서 여기 나간 지 3일 만에 그냥 그 역기에 깔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가 계셔.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아유 나는 관절이 있어가지고 운동 못해요. 아유 어머니 관절이 있는 사람들은 수영장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부력이 있어서 아주 쉽게 운동할 수 있어요. 이 어머니 또 그러면 그래 나도 그렇게 해볼까 하고 수영장에 또 회원을 또 끊고 들어가더니 그 뭐냐 3년 전에 들어가는데 아직도 안 나오네. 보통 일이 아니야. 자 노래를 하면 뭐가 될까? 우선은 숨을 어디로 쉬어요? 코로? 배로? 평소에 우리가 이제 코로 이제 숨을 쉬니까 한번 쉬어볼게. 누가 사랑을 이렇게 쉴 거예요? 노래를 부를 때는 짧은 순간에 많은 호흡이 필요하기 때문에 구강호흡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도 짧은 순간에 누가 사랑을 이렇게 하는 오케이? 자 이거 연습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짧은 순간에 호흡을 많이 섭취를 하는 이것은 뭐냐면 짧은 순간에 호흡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이 폐 구조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거 운동입니다 이것도.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이 강화되면 심장 역시도 활발하게 되고 강화되겠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겨울 되면은 우리 여성들 손끝 발끝이 시리고 차고 저립니다. 그죠? 이게 왜 그러느냐? 모세혈관까지 피가 공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피가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배터리가 약하다는 뜻입니다. 심장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배터리를 교환해 줘야 돼요. 근데 쉽게 교환이 안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가 심장 기능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는데 심장을 어떻게 운동시켜요? 심장한테 나오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안 되잖아. 그래서 노래를 하는 것이. 노래를 하다 보면 숨이 이게 바로 그 기능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양의 호흡이 섭취가 되고 나면은 피 속에 산소가 그만큼 공급이 많이 되니까 우리 영양소를 배달시키는 배달이 원활해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 손끝까지 다 피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되겠죠. 네, 그래서 모든 혈행,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이제 복근 조직, 아까 뭐냐면 볼링 하듯이 이렇게 복근을 하라 그랬죠. 그죠? 이거는 척추를 중심으로 해서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다 이거를 잡아줍니다. 예를 들어서 상태가 있어. 세워놔. 바람만 불어도 휙 넘어가 버려. 그런데 여기 하나, 뒤에 하나, 옆에 하나 해가 딱 잡아당겨가지고 땅에다 딱 박아놔면 태풍이 불어도 안 부러집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척추를 옆에서, 앞에서, 뒤에서 이 근육이 쫙 잡아주게 되면 척추가 휘어지는 일이 없고 척추 청망증이라든지 위에서 올라와서 바로 여기 목 있는 데서 틀어져 가지고 목 디스크, 그 다음에 척추 디스크라는 것이 있을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요 무대에 나오시는 원로 가수들 허리 굽어가지고 나오신 분들 봤어요? 없습니다. 가수는 허리가 굽지 않습니다. 오케이? 네, 이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딱 잡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또 근데 나는 열심히 잡았는데 또 허리가 굽어진다 그래서 또 요새 또 고소한다 또 그러기도 하지 말고 그 지장무시 위에 내가 왜 고소를 왜 당하냐? 안 그래? 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신체 건강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래를 불러주시고 이왕이면은 노래 교실에 많이 나가십시오. 네, 저희 김유자 선생님 노래 교실 좋습니다. 많이 이제 다니시고 왜 노래 교실에 나가면 왜 좋냐? 많이 다녀봐서 압니다. 노래 교실에 나갈 때 있잖아요. 그냥 집에서 입던 옷 가지고 나가는 분은 없습니다. 거기 가면은 자기가 최고로 아끼고 이쁘는 옷을 빼입고 나갑니다. 사람이 뭐냐면 빼입는다는 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가꾼다는 뜻이에요. 이 나이에 내가 인생 끝난데 아닙니다. 그죠? 친구들을 만나야 되고 만나서 같이 밥도 한번 먹고 하다 보면은 같이 노래교실에 갔다가 그 다음에 빼입고 내일 몇 시에 우리 만날까? 그래 나도 좀 이렇게 좀 빼입고 저번에 보니까 저 사람 좀 어디 가서 뭐 예쁜 거 좀 사입고 왔더라. 그럼 내가 더 예쁜 거 입고 가야지. 또 화장에다가 이렇게 막 찍어 붙이고 그죠? 볼터치도 하고 가만 보니까 여기 뭐 약간 주름살이 보이네. 그래 요거 좀 어세려고 여기다 또 시퍼렇게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또 갖다 그리고 여기 피어? 그래 좋다. 그러면 눈도 좀 깊숙하게 보이게 닥털도 하나 갖다 붙이니까 닥털도 하나 갖다 안에 사람이 꾸미면 이렇게 이뻐지는 거야. 꾸민다는 거 자기 만
강화시키고 자기의 당당함을 강화시키는데 어떻게 그게 건강에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노래교실에 나가다 보면 노래교실 갔다 씩 집에 오는 사람 없어요. 그 좋은 친구랑 같이 또 밥 먹어야 되지. 밥 먹다 보면은 무슨 얘기도 합니다. 그죠? 손녀 칭찬, 요즘은 손녀 칭찬하다가 100원짜리 뭐 만원짜리 다 내지만은 거기다가 또 제일 좋은 반찬이 있잖아. 신랑 욕에다가 그냥 시어머니 욕에다가 또 이거 안 하면 또 인생에 재미가 없어. 그죠? 네, 그런 거 하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은 남들한테 얘기는 안 하지만은 자녀들과 떨어져서 혼자 사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식사를 하셨는지 말았는지 누가 챙겨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놀이교실을 다니다 보면은 야 내일 어디 뭐 어떻게 할까 계속 친구들이 전화를 해주기 때문에 사회 안전망이 형성됩니다. 지금 제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정부와 함께 앞으로 노인 사업을 해나가는 것.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되면은 병원에 자주 안 가도 되잖아요. 병원에 자주 진찰받으러 안 가게 되면은 국민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험료 덜 내도 되잖아. 앞으로 이제 20년 후 같으면 우리 국민 3사람이 노인 1사람을 이제 케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옵니다. 그러면은 그 어린 한 분을 케어하는데 드는 비용이 한 달에 350에서 400만 원입니다. 국가적인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바로 놀이교실 다니면서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것은 바로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을 위해주는 제2의 영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이 다니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나이는 새로운 사업을 벌여가지고 떼돈을 버는 것을 꿈꾸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오로지 우리는 건강 하나만을 위해서 건강한 것만 생각하고 살아야 될까요? 왜 떼돈 벌지 왜? 사람이 다 시기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떼돈을 벌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체로 지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가족과 함께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거 두 개만 생각해야 되는 나이가 됐다고 합니다. 욕심이 지나치고 많게 되면은 그만큼 그동안 아름답게 살아왔던 인생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에서는 또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도 항상 욕심이 사람을 늘 파괴를 시킨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죠. 똑같이 가슴에 욕심을 품고 있다는 것은 마치 커다란 불덩이를 안고 있는 것과 같아서 남을 태우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태워버린다. 그 다음 남편하고 두 사람 사이에 있어. 여보, 당신이 지금 분리수거를 좀 하라는데 왜 당신은 그런 평생을 내가 시킬 때만 뭐냐 하고 한번 갔다 오고 그 다음날부터 왜 안 해? 참고로 방금 이 말은 저희 집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사람이 변하지 않느냐? 변하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사람 변하게 만들려다가 자기가 속이 터져가지고 없는 병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이호섭이 같은 남편을 두신 분은요 절대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은 나를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변할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1도 없습니다. 왜?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네가 안 하는데 내가 왜 해? 그 사람이 안 하니까 내가 해야 되는 거지. 두 사람이 투닥투닥 싸웠어. 저 사람이 사과를 안 하고 하는데 내가 뭐 하는데 이 사람은 잘해줘. 그 사람이 사과를 안 하니까 내가 붙이지. 사과하고 붙이고 하는 사람은 통이 큰 사람, 그 다음에 우위에 있는 사람, 잘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짓이지 나처럼 그냥 내가 먼저 사과 안 하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나이 들수록 그 사람이 안 하면 내가 한다. 그죠? 우리 해군에 좋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지? 이 말과 지금 아니면 언제 하지? 하는 이 두 가지 주옥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저 사람 안 되는 거는 내버려두고 대신에 안 되는 사람도 곰곰이 찾아보면은
그 안 되는 부분만 빼고 나면 다른 좋은 장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좋은 장점만 봐주고 네,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그냥 내가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살아가야 그래야 열불이 안 나가지고 열불이 안 난다는 것은 그만큼 암이 안 생긴다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자, 일어섰습니다. 자, 일어섰습니다. 한번 신나게 놀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이제 나이트 클럽으로 음악을 할 테니까 아까 뭐냐면은 흔들어야 뭐라 해야 돼? 근육이 발달한다 그랬습니다. 흔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왕 노래 부르는 것도 그냥 부르지 말고 흔들면서 노래 부르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 노래 갑니다. 헤이, 자, 뛰고, 자, 헤이, 자, 뛰어. 자, 이거 종아리 근육, 네, 종아리 근육. 이정적이게 나를 내야 내
나중에 전부 집에 가서 아까들한테 외박 동의처를 전부 발급 받아오세요. 알았지? 자, 한 번만 더 가자. 자, 한 번만 더 흔들어주세요. 갑니다. 네, 자, 흔들어주세요.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여섯 분들이. 네. 아니, 정말 체력이 장난 아니시죠?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오늘 식사도 못 하셨거든요. 오늘 기차 놓치시고 막 급하게 또 잡아타고 오셔가지고 식사도 못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시는 길에 우리 또 경주를 알리는 황남빵 이거 가시는 길에 좀 드시라고.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빵이라 생각하고 네 너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이게 원래 진짜 맛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체력 걱정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행운권 추첨 남았으니까 이거라도 선물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